해외 주식 유니버스를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의 해외 주식입니다. 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글로벌 증시의 투자 키워드는 바로 전기차일 텐데요. 그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의 해외 주식 시작합니다. 네, 신승훈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해외 주식팀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 반도체 가장 핫한 섹터만 담당하고 계신데 우선 중국 최근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업황을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국에서 업황이 가장 살아있는 섹터가 태양광 담당하셔서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또 하나는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 3, 4, 5월 락다운 구간을 거치면서 가장 타격이 컸었던 산업이 전기차였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서 상반기에 전기차를 260만 대를 팔았거든요. 260만 대면 거의 월 평균 50만 대씩.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작년에 350만 대를 팔아서 와 이게 서프라이즈 났다라고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상반기에만 그만큼 팔았고요. 하반기를 생각해보면 통상 중국 전기차 산업이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되는 그런 계절성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고를 떨어야 되니까. 네, 재고도 떨어야 되고 많이 프로모션 많이 하고 맞아요. 보조금도 좀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충분히 글쎄요 최소한 300만 대 정도는 팔아서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550에서 600만 대까지 이렇게 제시를 된 상황이니까 업황은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도 한 300만 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으로 한 지금 보고 있는 게 550만 대 정도 되는 네. 건데 작년에 중국이 한 300만 대 팔았으니까 네, 350만 대 팔았죠. 올해도 거의 7, 80%의 성장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네. 대단한 시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봐드리면 중국에서 전기차가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아시는 게 중국 전기차 싸고 보조금 많이 때려주고 그쵸, 뭐 싸서 라고 인식들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전기차 탐방 다니면은 15, 16, 17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만듦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막 단차 있고 그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차를 지금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막 봤을 때 그 3, 4년대의 차와 지금의 전기차는 상당한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 자율주행 잘 하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같은 거, 그러니까 내부 편의시설이나 옵션 같은 거를 상당히 잘 뽑아내기 때문에 외산 업체 대비해서 중국 업체들의 역량이 전혀 딸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깎였고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은 그렇죠. 반면 폭등을 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4, 50만 대씩 판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어떤 가격적으로가 그렇죠. 아니라 네. 차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네, 저희가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제일 잘 파는 회사가 저번에 이제 저희 10분의 네. 주식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BYD인데 네. BYD는 사실 이제 그때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BYD를 바짝 뒤쫓고 있는 2등 후발 업체들 저희가 소위 이제 스타트업 3사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니오, 네. 샤오펑 모터스, 그리고 리오토 이 네. 세 개 업체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할 텐데 이 세 개 업체들은 요즘에 현황이 좀 어떻나요? 얘네들이 잘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락다운을 타격을 더 많이 받았던 애들이 BYD보다는 좀 후발 이 스타트업 3사였어요. 왜냐면은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BYD보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조달이나 배터리 수급 같은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3사들이 전반적으로 잘 팔았어요. 아까 중국 전기차 상반기 260만 대 팔아서 YOY 한 110% 성장을 했는데 스타트업 3사도 18만 대를 팔았거든요. 3사 합쳐서. 근데 YOY로 보면 75%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BYD나 아니면 전체 시장의 이 성장세를 따라가긴 조금 부족했다. 그쵸.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엔 중국의 이제 봉쇄가 워낙에 네. 심했으니까 근데 BYD는 판매량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던 거는 얘네는 지네가 배터리도 만들고 그렇죠. 반도체도 만들고 그리고 차량도 직접 잡채 이제 그렇죠. 만드니까 좋았는데 이 스타트업 3사는 아무래도 이제 위탁을 주거나 다 그렇죠. 부품을 조달받아서 그렇죠. 하니까 수요가 좋음에도 이 생산을 원활하게 찍어내지 공급증 못했다. 문제가 굉장히 강했죠. 공급증 문제가 근데 지금은 강했다.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하반기가 문제인데 이제 시장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하반기에도 이렇게 잘 팔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뚫어낼 수 있는 해결책은 신차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신차 3사, 그 스타트업 3사가 갖고 있는 하반기 신차 출시 계획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뭐 스펙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샤오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샤오펑은 네. 뭐 아시겠지만 2대 주주가 알리바바이고요. 알리바바. 네, 샤오펑이 지금 전기차가 세 개가 있거든요. 총 3개 모델이 3개. 네, 모델이 3개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출시를 했던 게 18년도에 나왔던 G3, 그러니까 준준형 SUV고요. 다 이제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P5, P7 같은 세단형들이 있는데 샤오펑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G3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4년째가 돼가고 있고. 근데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이 준준형 SUV의 그 만듦새나 완성도가 좀 미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기준으로 이 G3의 판매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 중국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대형화와 그리고 SUV 시장이에요. SUV 판매 비중이 지금 50%도 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SUV 모델의 라인업이 부재하다는 것은 판매량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 조건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 3사 중에서도 이 SUV 출시가 가장 시급한 게 샤오펑이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G9 준대형 SUV입니다. 거의 제네시스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차는 진짜 네, 잘 디자인 정말 잘 뽑아요. 저도 네. 사실 사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준대형 SUV잖아요. 그것도 전기차. 근데 물론 이제 판매가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 판매가가 30만 위안에서 40만 위안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5,800에서 뭐 그쵸. 많아야 한 6천만 원, 7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보조금 포함된 건가요? 보통 포함 전이에요. 포함 하면은 전. 더 싸져요. 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준대형 SUV 전기차가 뭐 5,800만 원에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6가 네. 판매가가 지금 5,500만 원으로 그렇죠. 책정이 됐는데 네. 똑같은 크기도 아니라 배터리 용량도 훨씬 크면서 차량 자체도 큰데 가격은 더 싸게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강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3사뿐만 아니고 중국 모든 전기차 업체 중에서 자율주행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게 바로 샤오펑 자율주행이에요. 샤오펑은 그 자율주행을 유독 잘하는 이유가 있나요? 얘네들이? 일단은 이 창업자 허샤오펑 자체가 알리바바에서도 네, 이런 쪽의 연구를 주로 하던 그 엔지니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알리바바의 그 자율주행이나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초반부터 좀 자율주행의 힘을 굉장히 많이 실은 업체가 바로 이 샤오펑 모터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충전 시스템이 이번에 상당히 향상이 됐죠. 충전 시스템. 800V 슈퍼차지를 적용을 해서 5분 충전해가지고 200km를 갈 수가 있거든요. 5분 충전해서 200km.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까지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다 네. 갔다가 되는 거리예요. 천안 저희 집입니다. 아. 네. 5분 충전하면 저 집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차량 봐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는데 네. 가격도 되고 배터리도 좋고 자율주행도 좋고 자율주행도 좋고 충전도 잘 되고 충전도 네. 잘 되고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들 신차 출시 계획도 있나요? 리오토가 있습니다. 리오토. 가 이번에 대형 SUV L9을 출시하는데 네. 근데 이제 리오토는 굉장히 특별한 자기만의 그 강점이 있어요. 사실 리오토는 지금 차량 한 대밖에 없잖아요. 리원이라는 모델. 모델이 하나밖에 네, 없어요. 모델이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 월간 판매량이 이 모델 하나로 10,000대가 넘어요. 근데 10,000대가. 경쟁자 니오나 샤오펑이 뭐 월에 한 10,000대 좀 넘게 팔잖아요. 다 합쳐서? 네, 합쳐서. 음. 샤오펑은 지금 모델 3개 있고 니오는 모델 4개 있습니다. 근데 리오토는 리원 모델 하나만으로 경쟁사 판매량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EREV 차량이라고 해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랑 가솔린 엔진이 둘 다 들어가요. 순수 구동 자체는 배터리로 하는데 그러면 가솔린 엔진 뭐 하냐고 휘발유 넣고 배터리를 다 쓰면은 이 가솔린을 가동을 시켜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솔린은 배터리 충전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저희가 알던 이제 PH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기 모터가 그 힘을 못 쓸 때 네. 기름으로 가는데 네. 얘는 그 기름으로 차를 구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전기를 충전시키는 충전, 그러니까 PHEV 비슷한데 좀 다르긴 다른 거죠. 네. 일단 저희 신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차 화면이 떠 있을 텐데 네. 일단 굉장히 잘 빠졌죠. 저 이거 이것도 아까 그 G9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조금 더 커요. 네.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리원은 준대형 전기 SUV였고요.
L라인 같은 경우는 대형 SUV입니다. 완전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팰리세이드급. 네, 그 독삼사로 따지면은 BMW X7 정도, 그리고 어. 벤츠는 GLS 정도. 그럼 적어도 3열까지 다 있는 거죠? 네, 3열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6인승 모델입니다. 기름이랑 전기차 풀 차지하면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일단 배터리를 44.5kWh 배터리를 채용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거 거의 소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쵸. 크기잖아요. 우리나라 니오도 한 70kW짜리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45를 넣었던 거는 지금 순수 전기차로만, 그러니까 순수 배터리로만 210km를 갈 수가 있고요. 가솔린 엔진을 활용을 하면은 1315? 아, 1300. 네. 그러니까 부산까지 왔다 갔다가 그렇죠. 다시 천안까지 또 할 수, 천안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도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차를 쓰다가 전기차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근데 상당수 사람들은 또 장거리도 많이 뛰고, 그렇죠. 뭐 전기차가 그 충전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 뭐 집에 충전소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용으로 PHEV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주행 거리가 깡패예요. 얘는 1300이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 봤을 때 상당한 좀 소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니오의 신차 계획도 있나요? 그러면? 니오도 사실 상반기 3사 중에 제일 차를 못 판 데가 니오일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얘네들의 가격 포지셔닝 자체가 동급의 테슬라보다 비싸요. 얘네들은 일단 특징 자체가 가성비가 안 나오는 네, 가성비보다는 고가 포지션을 했었고 브랜드 고급화를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좀 가격이 워낙에 부담스럽다 보니까 판매량 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게 ES6가 뭐 중형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8은 준대형인데 일반적으로 아는 준대형보다 조금 더 커요. 거의 대형에 가까운 SUV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체로 나오는 게 준대형 SUV ES7입니다.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죠. 뭐 차는 뭐 굉장히 잘 뽑았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 개시 한 3시간, 4시간 만에 3만 대가 팔렸거든요. 네, 예약 판매긴 하지만. 그래서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고 일단은 크기는 모델 Y,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X, 그러니까 모델 Y보다 좀 더 큰 준대형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안 싸요. 이제 75kWh급이 있고 배터리가 100kWh급이 있는데 75 기준으로 8,800만 원? 그러니까 싸지 8,800만 않죠. 원. 그리고 100kW 기준으로는 1억 한 500만 원 원화로. 저거를 8,8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네. 조금 저 같으면 이제 모델 Y를 살 것 같고. 그래서 네. 니오가 중급판 테슬라죠. 뭐 자율주행 기술력도 괜찮고 브랜드 고급화 잘 구축했고 뭐 배터리 수압 시스템도 잘했고. 근데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저 돈을 그 돈씨 아십니까? 그 돈을 주고 저걸 사냐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고 이제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스타트업 3사들이 좋은 차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을 좀 선호하는지 선호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상반기 주가 돌이켜 보면은 가장 잘했던 건 리오토고요. 왜냐면은 2분기 가이던스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서프라이즈 유일하게 난 게 리오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리원 모델이 워낙에 잘 팔렸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를 전망했을 때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주제 자체가 신차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그쵸. 보는 거잖아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 자체로만 보면은 샤오펑이 좀 근소하게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SUV 차량이 거의 뭐 없다 보시면 돼요. 판매량이 10%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시적절하게 준대형 전기 SUV가 저가격에, 그러니까 5,800만 원대에 상당히 좋은 차가 나왔다는 것은 라인업 구축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신차 효과가 가장 높은 게 제 생각에는 샤오펑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전기차 시장과 하반기 전망 그리고 스타트업 3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 구호 마치면서 한번 마무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의 주식 레고.